미국의 물가 쇼크로 뉴욕 증시가 휘청거렸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가 1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기 때문인데요. 과연 고개를 쳐든 인플레 공포, 우리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환종 NH투자증권 FICC 리서치 센터장입니다. 신환종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에 뉴욕 증시에 새파랗게 질렸는데 우리 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장은 어떻게 끝났죠? 어제 미국 S&P가 마이너스 2.1%, 다우가 마이너스 2%, 나스닥이 마이너스 2.7%를 기록했고요. 우리는 지금 코스피가 마이너스 1.4, 그다음에 코스닥이 마이너스 1.79% 이렇게 지금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환율도 원화가 약세로 되면서 1,129원 정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겠고요. 그래서 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그러니까 CPI라고 소비자 기대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미국이 급락하면서 아시아장도 거의 급락했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상당한 충격을 오후장 초반에는 충격을 흡수하는 듯 하더니 좀 낙폭이 마지막으로 가면서 커졌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한 그냥 단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왔던 이유들을 그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작년에 유가가 급락했었지 않습니까? 이맘때입니다. 3, 4월, 5월. 그래서 그것 때문에 4월 지표가 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높게 나올 거다. 기저효과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하고 있었죠.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 보시면 이게 자동차 렌탈이 자동차 렌탈 자체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10%가 넘게 나왔는데 네. 이게 보니까 중고차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여기 제일 컸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항공료가 급등하고요. 10% 이상. 호텔 가격 8.8% 뭐 등등으로 주로 이제 운송 이제 여행 요쪽 부분이 급등을 했는데 요게 대중교통에 대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우려, 그러니까 감염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자가 운전 수요가 급증한 이런 결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럴 때 렌터카 업체들이 렌터카 업체들은 보통 신차를 대량으로 할인된 값에 구매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최근 아시다시피 자동차 반도체 공급 부족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신차가 만들어지는 게 이제 공급이 축소됐고, 그래서 이 렌터카 업체들이 중고차 매수로 몰려가면서 중고차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런 지표가 나오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료도 그렇고 호텔 등등을 보니까 대기했던 매수세, 보복 소비라고 우리가 하죠. 그동안 소비 못했다가 이제 여행도 가고, 미국은 이미 접종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지금 계속 늘어난다면은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율이 상당 기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지금은 조금 힘을 좀 얻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센터장님 저희 방송에서 현재의 상황을 리플레이션이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에서 조금씩 물가가 조금 오르는 상황으로 진단했던 것 같은데 네네. 현재 그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으로 넘어가는 속도가 빨라졌다고 봐야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 디플레에서 인플레를 가기 전에 디플레이션이라는 상태를 이제 지나서 인플레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2%, 3%, 4%씩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뜨뜻미지근한 이제 상황들이 이제 리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지금 최근의 경우를 리플레이션이라고 보는 상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지표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아이고야 이거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빨리 오는 것 아닌가? 야, 이런 우려들이 높아지면서 아직은
저희가 이제 지표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런 인플레이션이 지금 3%, 4% 이런 것들이 오긴 올 텐데 아직 뭐 6, 7%막 이런 옛날 같은 이런 인플레이션 70년대 같은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꽤 높은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은데 이게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연준이 보는 것처럼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은 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구조적으로 추세적으로 가는 거냐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인플레이션 이야기라는 책을 낸 것들이 이제 지금부터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까지 계속 이런 이슈가 반복될 겁니다. 하루는 이렇게 이슈 때문에 막 높아졌다가요. 그 다음에 또 다음번 지표가 지난번에 고용 지표 지난주에 잘 안 나왔던 것처럼 또 안 나오면서 또 좀 완화됐다가 그 다음에 또 지표가 높아지면서 이게 높아졌다가 이런 상황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은 작년 4, 5, 6월에 비해서 올해 4월, 5월, 6월 지표가 기저효과 때문에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인플레이션이 거의 화두가 되면서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로 진입한다는 얘기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데 네. 이런 인플레 우려가 높았다 떨어졌다는 상당한 어려운 상황에서 이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투자자를 위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자산 배분인데요. 너무 한쪽에만 집중해서 하시면은 특히 지금 많이들 올 초부터 투자하셨던 이제 테크 기업들은 지금 실적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미래 현금 흐름을 끌고 오는 그래서 이 금리가 중요한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아진다 그러면은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테크 기업들이 부담을 지금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뭐 어떤 종목이 좋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떤 식으로 하라는 얘기는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자산 배분 형식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이제 그동안 채권이라고 쳐다보지 않는 게 아니고요. 고수익 채권들 또는 이제 주식에서도 인플레이션에 강한 업종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좀 포트를 꾸리시는 것들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때일수록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는 말씀 투자자들 새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환종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